평범한 한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던 한 여성. 술에 취한 조폭이 그녀를 함부로 대하며 모욕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자 주제라며 무시하던 그 순간 여성이 조용히 입을 연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작전명 골든 와이번 기억나세요? 대한민국 최초 여성 사단장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조폭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강하연 45살이고 대한민국 국군 최초의 여성 사단장을 역임했습니다. 지금은 전역해서 잠시 쉬고 있는 중이죠. 사람들은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궁금해하곤 하는데 오늘 있었던 일을 통해 제 과거와 현재를 모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저녁 지방의 작은 도시에 있는 한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후 처음으로 마음 편히 밥을 먹는 시간이었어요. 군복을 벗고 평범한 민간인 옷차림으로 앉아 있으니 누구도 제가 과거 특수작전 사령부에서 일했던 사단장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라 여겼습니다. 카운터에서 일하는 사장님이 저를 힐끔힐끔 보더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라고 중얼거리시길래 그냥 미소만 지어 보였죠. 김치찌개 한 그릇을 천천히 떠먹으면서 문득 옛 동료들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부하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그 시절 말이에요. 눈을 잠시 감고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더군요. 술 냄새가 진동하는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중 한 명이 제 테이블 근처로 다가왔는데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덩치 큰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고 목소리부터 거칠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이 박만석인데 징역을 3번이나 다녀온 조폭 중간 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는 취기가 잔뜩 올라있는 상태로 제게 다가와서는 이쁜데 같이 한잔 하지라며 술잔을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죄송하지만 혼자 식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만석은 제 말을 무시하고 옆자리에 버젓이 앉더니 뭐 거절해? 형이 술 한잔 사준다는데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냐? 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다른 손님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박만석은 계속해서 제게 술을 강요했고 급기야는 제 팔을 붙잡으려 했어요. 야, 여자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형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얌전히 따라와라며 협박조로 말하더군요. 식당 사장님은 겁에 질린 채 뒤에서 지켜보고만 계셨고 다른 조폭들은 문 앞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박만석이 정말 선을 넘었습니다. 제 다리를 무례하게 만지려 하더니 이런 몸매면 돈도 잘 벌겠네. 우리 업소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딱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군에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왔지만 이런 모욕은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박만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목을 단번에 꺾어버렸죠. 특수부대에서 배운 관절기였는데 정확한 각도로 꺾으니 박만석이 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머지 조폭들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이게 어디서 감히 손을 대? 네가 누군데? 라고 박만석이 화를 내며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뇨. 그분은 국방부에서 일하신 분인데 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박만석은 군인이면 다야? 여자 주제라며
여전히 저를 얕보더군요. 저는 박만석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어 작전명 골든와이번 기억나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 박만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군요.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든와이번은 3년 전 제가 지휘했던 특수작전 중 하나였거든요. 해외 마약 조직과 연계된 국내 범죄 집단을 소탕하는 작전이었죠. 당신 기억 안 나세요? 부산 감만동 창고에서 체포된 그날 말입니다. 라고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박만석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때 그는 해외 조직의 국내 연락책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부대가 그를 포함한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했던 작전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직접 현장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박만석은 제 얼굴을 몰랐겠지만 작전명과 세부 사항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관련자들 뿐이었죠. 그때 작전을 지휘한 사람이 당신이라는 거야? 라고 박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특수작전사령부 제7사단장 강하연 중장이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제가 군복 내주머니에서 꺼낸 신분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다른 조폭들도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박만석이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더니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불안해하더군요. 식당 사장님은 뒤에서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구나. 뉴스에서 봤던 분이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박만석은 이제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과거 자신이 엮여있던 사건의 지휘관이 바로 눈앞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저는 그때 이미 다 끝난 일이고 라며 변명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얇은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만석 씨, 최근 활동이 참 활발하시던데요 라고 말하며 파일을 펼쳤어요. 그 안에는 그가 최근 몇 달간 저지른 범죄 행위들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약 유통 증거 사진들, 성매매 강요 녹음 파일 내용, 그리고 협박 문자 내역까지 말이죠. 이건 어떻게? 라며 박만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전역했다고 해서 완전히 손을 놓은 건 아닙니다.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특히 과거 작전 관련자들의 동향은 계속 파악하고 있죠. 파일 속 증거들은 확실했습니다. 박만석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들, 젊은 여성들을 협박해서 일을 시키는 수법, 그리고 최근 새로 시작한 마약 밀매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당신, 다시 감옥 가면 이번엔 못 나옵니다. 삼진 아웃이거든요 라고 제가 말하자 박만석의 다리에 힘이 빠지더군요. 다른 조폭 둘이 상황이 심각해진 걸 눈치채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문으로 향하려는 순간 식당 밖에서 검은 승용차 2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과거 제 휘하에서 일했던 정보기관 요원들과 헌병대 소속 장교들이었죠. 박만석은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먹고 살려고 라며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가 미리 연락해둔 수사기관들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식당 문이 열리며 헌병 한 명이 들어와서는 저에게 정중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사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전 완료되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 속보가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전직 조폭, 여군 장교 폭행 및 마약 유통 혐의로 긴급 체포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박만석과 그의 일당들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기자는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은 대한민국 최초 여성 사단장 출신으로 현장에서 직접 범인을 제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금세 이 이야기로 뜨거워졌어요. 그 여자가 진짜 사단장이었다고? 와, 완전 멋지다. 조폭이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을 건드렸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죠.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진짜 여성의 롤모델이라며 저를 칭찬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동을 뒤로하고 조용히 식당을 나섰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붙잡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알았다면 하며 사과하시길래 괜찮습니다. 오히려 맛있는 식사 대접받았는 걸요라고 대답해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은 모를 수 있어도 저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카운터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나라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네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순간 제가 왜 군인이 되었는지, 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제 사명이었거든요. 며칠 후 박만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후 면회객도 끊기고 조직 내에서도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하더군요. 내가 괜히 건드렸어. 괜히. 라며 후회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그의 과거 행적들이 모두 수사기관에 넘어간 상태였으니까요. 박만석의 몰락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구치소 독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과거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무시하고 모욕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말입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라며 벽을 치고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의 조직에서는 그를 완전히 잘라냈습니다. 박만석 때문에 우리까지 수사받게 생겼다며 조직 내부에서도 그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한때 중간 보스라며 위세를 부리던 그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국선 변호사에게 의존해야 하는 처지였죠. 한편 저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과거 제가 지휘했던 작전들이 언론을 통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기밀사항들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가 다큐멘터리 형태로 방송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킨 숨은 영웅들 같은 프로그램에서 제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저는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런 멋진 여성이 되고 싶다며 군 입대를 문의하는 여성들이 늘어났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국방부에서는 제게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박만석은 결국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 유통, 성매매 강요, 폭행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되면서 중형을 받게 된 거였어요. 법정에서 그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저지른 일들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를 생각하면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형량이었죠.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한 달이 지난 후 저는 다시 정장 차림으로 국회의사당을 찾았습니다.
군복이 아닌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걸음걸이와 자세만으로도 사람들은 제가 군인 출신임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국회 보안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강 전 사단장님, 요즘 정말 유명하시던데요 라며 인사를 건네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겸손하게 과분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국가보안 현황에 대한 여러 안건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사이버 보안, 대테러 작전, 해외 정보 수집 등 다양한 주제들이 오갔어요. 제가 경험했던 실무적 지식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들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죠. 회의가 끝나고 한 국회의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전직 군인이신데 왜 이런 일에 계속 나서시는 건가요? 이제 편히 쉬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질문을 듣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왜 저는 전역 후에도 계속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퇴역이 없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군복을 벗었다고 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방법이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표정이 숙연해졌어요. 회의실에 나서며 복도를 걸을 때 뒤에서 누군가 저런 분이 계시니 우리나라가 든든하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회의사당을 나와 계단을 내려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사명을 확신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언제든 나라와 국민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박만석이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자 주제에라는 그 한마디 말이죠. 사실 군 생활 내내 그런 시선들과 싸워왔어요. 처음 사관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편견들을 하나씩 깨뜨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남성 동료들보다 2배는 더 열심히 해야 했고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환경에서 버텨왔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저 뒤에서 저를 지켜보는 후배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요즘 들어 군에 입대하겠다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강하연 사단장처럼 되고 싶다며 지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만석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을 겁니다. 여성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처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내일도 저는 일어나서 이 나라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일들을 할 겁니다. 군복은 벗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군인이거든요. 국민을 지키겠다는 다짐도 변하지 않았고요. 그날 식당에서 만난 박만석은 제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주먹이 센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런 용기는 성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도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딸로서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